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유령 마을 킬리코입니다. 네, 킬리코. 저도 자료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유령 마을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저희 앞에 놓인 자료들이 정말 다채로워요.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공식 안내서도 있고 또 마을 역사 Q&A 문서도 있고요. 월터 노트라는 인물에 대한 기사나 심지어 유령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춘 웹사이트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이 모였어요. 네, 서부개척 시대의 경제사부터 한 개인의 열정, 오늘날의 관광산업, 그리고 뭐랄까 초자연적인 이야기까지 캘리코라는 한 장소에 여러 시대와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있는 느낌이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킬리코라는 퍼즐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게 순식간에 번성했다가 또 한순간에 몰락했을까? 그리고 거의 먼지가 될 뻔한 이 마을을 누가 왜 되살려냈을까 하는 점도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죠. 왜 사람들은 이곳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라고 말할까요?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그럼 시간을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캘리코는 1881년에 탄생했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바로 운 때문이었죠. 아, 은광이요? 네. 자료를 보니까 당시 채굴된 은의 가치가 무려 8,600만 달러. 와, 동사는 또 4,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겠네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붐타운의 탄생이죠. 붐타운이요. 1,5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와, 거의 10년 만에 100배 가까이 불어난 거네요. 사막 한가운데 3,500명이라니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럼 그 마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활기찼을 거예요. 어쩌면 좀 무질서했을 수도 있고요. 자료를 보면 마을의 술집이 무려 22개나 있었대요. 22개요? 네. 거기에 차이나타운 심지어 홍등가까지 형성됐다고 하니 이건 그냥 조용한 마을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채굴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야영지금 파티장이었던 셈이에요. 기회와 위험, 욕망이 뒤섞인 그런 모습이요. 정말 서부엉어의 한 장면 같네요. 하지만 그 화려한 시절이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너무 빨리 끝났죠. 네, 맞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은이 갑자기 다 떨어진 건가요? 은이 고갈된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은의 가치였죠. 가치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18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은 가격의 폭락을 원인으로 꼽아요. 1890년에 은 구매법이 폐지되면서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온스당 1.31달러 하던 은 가격이 63센트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그렇죠. 아,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면 아무리 은이 많아도 채굴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마을에 3,500명이나 살았잖아요. 은광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버틸 수는 없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도시 전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바로 캘리코 같은 붐타운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모든 경제 구조가 단 하나의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아, 광부들이 돈을 벌어야 술집도 상점도 식당도 운영이 되는데 광산이 멈추니까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거예요. 연쇄적으로 무너졌군요. 네. 수익성이 사라지자 광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사람들도 따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1898년에 우체국이 문을 닫은 걸 마지막으로 1900년경에는 마을이 거의 완벽한 유령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마을은 완전히 죽었고 보통의 이야기라면 여기서 끝이 나겠죠. 폐허가 돼서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데 캘리코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막이 시작돼요. 반세기 가까이 흐른 1950년대에 월터 노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 노치베리 팜. 네, 맞아요. 노치베리 팜 테마파크를 아시는 분이라면 귀에 익은 이름일 거예요. 맞아요. 월터 노츠는 이미 1940년대에 자기 농장에 서부 개척 시대를 테마로 한 모형 유령 마을을 만들었을 정도로 서부 역사에 깊이 매료된 인물이었어요. 모형 마을을요? 네.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그는 진짜를 원했다고 해요. 모형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깃든 진짜 공간을요. 와, 통째로 유령 마을 하나를 산다는 건 정말 낭만적이면서도 좀 무모한 발상 같은데요. 그렇죠.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캘리코를 발견했고 1951년에 광산회사로부터
거의 폐허가 된 마을 부지 전체를 사들였어요. 정말로 샀군요. 네, 그의 첫 작업은 복원이었죠. 남아있는 옛 사진들을 청사진 삼아서 원래 자리의 건물들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월터 노트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역사 보전가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테마파크에 쓸 궁극의 진짜 어트랙션을 손에 넣으려던 뛰어난 사업가였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한 한국어 기사 자료에서는 그가 소중한 역사가 잊히는 걸 안타까워해서 후세를 위해 보존하고 싶어 했다고 아주 이타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야기의 한 축이죠. 실제로 그는 서부 역사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테마파크 중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업가죠. 진짜 유령 마을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마케팅적 가치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의 행동은 아마 이 두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복원 작업은 역사 보존이었을까요? 아니면 테마파크 건설의 연장이었을까요? 그 관계가 좀 모호해지네요. 바로 그 모호함이 오늘날 캘리코의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을 맞이해요. 또요? 네, 1966년에 노트는 이 마을 전체를 샌버너디노 카운티에 기증해버려요. 기증을 했다고요? 그렇다요? 네. 만약 사업적인 목적이 컸다면 계속 소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증이라는 행위가 그의 동기를 순수한 열정 쪽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죠. 그렇군요. 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미 거대해진 노츠베리 팜 운영에 집중해야 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언급은 돼요. 아,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군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결정 덕분에 캘리코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가 방문할 수 있는 지역공원으로 남게 된 거죠. 바로 그 월터 노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지금의 캘리코가 또 다른 논쟁의 중심에 있더군요. 아, 그 이야기요? 네. 한 SF 게이트 기사를 보니 표현이 아주 신랄해요. 진짜 유령 마을이라기보다 디즈니랜드에 가깝다고요. 하하, 총격전 재연쇼를 하고 기차를 태워주고 기념품 가게가 즐비하니까요. 그 기사가 정확히 핵심을 짚비스봐요. 역사 보존의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상반된 철학이요? 네, 기사에서는 캘리코를 보디라는 또 다른 유명한 유령 마을과 비교하는데요. 보디는 보존된 폐허라는 개념을 따라요. 보존된 폐허요? 네, 영어로는 arrested decay라고 하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먼지가 쌓인 모습 그대로 인위적인 복원 없이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냥 날 것 그대로 두는 거군요. 맞아요. 방문객이 상상력으로 그 공간의 빈틈을 채워야 해요. 반면 캘리코는 모든 걸 친절하게 재현해서 보여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캘리코는 월터너트의 철학을 이어받아 살아있는 유령 마을을 지향해요. 역사를 박제하는 대신 대중이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재현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어느 쪽에도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접근 방식일 뿐이죠. 그렇다면 지금 캘리코에 갔을 때 1880년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진짜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진 Q&A 자료가 명확히 알려주네요. 릴의 술집, 레인하우스, 그리고 잡화점의 전면부 정도. 네, 정말 몇몇 건물만이 1880년대 원형을 유지하고 있대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맞아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건물, 예를 들어 그 상징적인 학교 건물 같은 것들은 월터 노트가 옛 사진을 바탕으로 재건한 복제품이에요. 아, 학교도 복제품이었군요. 네. 그래서 캘리포를 방문할 때 이 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손대지 않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에 기반한 재현이라는 사실을요. 하긴 심지어 이곳에서는 남북전쟁 재현 행사 같은 것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관계자 스스로도 이건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시적인 허용이라고 인정할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유령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이야기를 해보죠. 드디어 나왔네요. 유령 없는 유령 마을은 팥 없는 찐빵이잖아요. 저희가 가진 Haunted Rooms America라는 자료가 바로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파고들어요. 네, 캘리코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정말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나 장소와 연결되어 있어서 더 소름 돋죠. 가장 유명한 유령은 단연 루시 레인이라고요. 맞아요, 루시 레인. 그녀는 마을이 버려진 후에도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90대 세상을 떠난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더 이야기가 생생하게 느껴지죠. 방문객들이 그녀가 묻힐 때 입었던 검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옛집과 잡화점 사이를 걷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특히 지금은 박물관이 된 그녀의 옛집, 흔들레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은 정말 오싹하네요. 그 흔들레 의자 디테일이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학교 건물도 빼놓을 수 없죠. 아까 학교가 복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령들은 그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창문 밖을 내다보는 교사 유령, 복도를 돌아다니는 학생 유령들이 목격된다고 해요. 학생 유령이요? 네. 특히 한 이야기가 정말 기이해요. 11살에서 12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유령이 다른 아이들 앞에 나타나서 같이 놀다가 같이 놀아요? 네. 그러다가 그 아이의 부모가 돌아보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와, 아이들 눈에만 보이는 존재라니 이건 정말 수준이 다른 공포영화 소재 아닌가요? 그렇죠.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이 아이들을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생각하니까 더 무섭네요. 그리고 마을의 질서를 지키는 유령도 있어요. 캘리코의 마지막 보안관이었던 텀블리드 해리스의 유령이죠. 아, 그 유령은 어떻게 묘사되나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나요? 네. 긴 흰 수염을 가진 거구의 남자로 묘사되는데 죽어서도 여전히 보안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처럼 메인 스트리트를 순찰하고 있다고 해요. 와, 이런 이야기들이 레인하우스, 학교, 메인 스트리트처럼 공원 내 실제 장소와 연결되면서 방문객의 경험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과 민간설화가 결합되어서 그 공간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에서 발견한 아주 특별한 캐릭터를 꼭 소개하고 싶어요. 아, 그 친구 이야기인가요? 네.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돌시라는 이름의 개인데요. 이 친구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1885년에 우편 배달견 도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흑백의 콜리종이었는데 비공식 USPS 우편 배달부로 활동했다고 해요. 걔가 우편 배달을 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등에 맞춤 제작된 우편 가방을 메고요. 캘리코와 약 3마일, 그러니까 4.8km 정도 떨어진 비스마르크 광산 캠프 사이를 매일 달렸다고 해요. 매일이요? 네. 덕분에 외딴 곳에 있던 광부들이 우편물을 훨씬 빨리 받아볼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광부들이 도시를 무척 아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요. 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밤 도시를 위해 스테이크를 주문해줬다고 해요. 와, 스테이크를요? 네, 척박한 광산촌에서 개에게 매일 스테이크를 사줬다는 건 그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동료이자 영웅이었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사랑받을 만하죠. 도시의 이야기는 무척 유명해져서 1972년에는 가수 케니 로저스가 그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고요. 노래까지요? 네. 그리고 1974년에는 월트 디즈니에서 TV 영화로도 제작했다고 하니 진정한 마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캘리코는 단 하나의 모습으로 정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맞아요. 은광의 폭발적인 번영, 모든 것이 사라진 붕괴, 그리고 한 테마파크 건물의 열정인지 사업 수완인지 모를 비전 덕분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부활. 맞아요. 그 안에는 역사와 오락, 사실과 설화가 정말 절묘하게 뒤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캘리코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보디와 캘리코의 비교가 다시 떠오르네요. 네. 보디처럼 상상력으로 빈틈을 메워야 하는 보존된 폐허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더 진정한 보존일까요? 아니면 캘리코처럼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재건하고 재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없겠네요. 정답은 없겠죠. 캘리코는 후자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롭고 또 성공적인 사례인 셈이고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진정한 유령마을 체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먼지 쌓인 폐허 속에서 과거를 상상하는 고독한 경험일까요? 아니면 잘 복원된 거리에서 총잡이들의 쇼를 보며 옛 시대의 활기를 느끼는 경험일까요? 캘리코는 그 답을 스스로 찾아보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질문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은 지도 위에만 있고 또 어떤 마을은 그냥 기억 속에만 남잖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캘리코라는 곳은 뭐랄까 딱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에요.
네, 바로 여기가 지도와 기억 그 사이에 걸쳐 있다는 캘리코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풍경, 한때는 은을 캐려는 사람들로 정말 북적북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먼지랑 바람만 휘황이 부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랍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에요. 캘리코가 그냥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막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면서 캘리코의 진짜 얼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과연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캘리코의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겁니다. 은광이 빵 터지면서 벼락부자 마을이 됐던 그 시절부터요. 완전히 폐허가 됐다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지나서 오늘날 이곳을 떠돈다는 유령과 전설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모든 게 시작됐던 1880년대 캘리코의 황금기, 아니 정확히는 은의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마을 이름이 왜 캘리코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캘리코가 원래 여러 색깔로 된 면직물을 말하잖아요. 광부들이 이 동네 산에 보니까 알록달록한 암석층이 꼭 그 화려한 천 조각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붙인 이름이래요. 와, 거친 서부 개척 시대에 정말 시적인 이름 아닌가요? 캘리코의 흥망성쇠는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어요. 1881년에 은이 발견되자마자 마을이 생겨났고 불과 몇 년 만에 수천 명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1896년 은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그 화려했던 꿈도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여기서 나온 부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8,600만 달러 어치의 은이라니, 와, 이건 진짜 그 당시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캘리코가 얼마나 거대한 부의 중심지였는지, 그리고 그 몰락이 또 얼마나 극적이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때 캘리코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거칠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술집이 무려 22개나 밤새 불을 밝혔고요. 자체 차이나타운에 홍등가까지 있었죠. 광부들은 하루 12시간씩 혹독한 노동을 견뎌냈고, 삶과 죽음이 늘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 은이라는 단 하나의 심장에 의지했던 이 마을은 그 심장이 멎자 그대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1900년이 되자 캘리코는 말 그대로 유령마을, 고스트타운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캘리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수십 년간 잊혔던 이 마을에 예상치 못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50년 동안 폐허로 그냥 버려져 있던 캘리코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테마파크 너츠베리팜의 설립자 월터 너트였어요. 이분이 옛 서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져요. 이미 자기 테마파크에 모형 유령 마을을 만들었던 너트가 이번엔 아예 진짜 유령 마을을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캘리코를 옛 모습 그대로 정말 꼼꼼하게 복원했고요. 1966년에는 이 마을 전체를 샌버넌디노 카운티에 기증해버립니다. 노트가 남긴 이 헌사를 보면 그의 진심이 느껴져요.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서부 개척 시대의 역사를 보존하고 또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캘리코는 다른 유령마을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디 같은 곳은 시간이 멈춘 폐허, 그 자체를 보존하는 시기거든요. 반면에 캘리코는 재건되고 복원돼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살아있는 유령마을이 된 거죠. 뭐랄까, 역사가 테마파크를 만난 셈이랄까요? 자, 이제 캘리코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날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진짜 주민들, 유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고들 합니다. 아니, 어쩌면 떠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한 건지도 모르죠. 영원히요. 가장 유명한 유령은 바로 루시 레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마을이 버려진 뒤에도 다시 돌아와서 90세가 넘도록 이곳을 지키다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녀가 묻힐 때 입었던 그 검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옛집과 가게 사이를 거니는 모습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바로 이 거리입니다.
낮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루시레인 같은 옛 주민들이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걷는다고 하네요. 학교 건물도 만만치 않아요. 초자연적 현상의 중심지죠.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는 교사 유령, 건물 안을 둥둥 떠다니는 붉은 빛, 그리고 이게 좀 소름 돋는데 특히 아이들 눈에만 보였다가 어른들이 고개를 돌리면 싹 사라진다는 어린 소녀 유령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법과 질서를 죽어서까지 지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보안관이었던 텀블위드 해리스. 지금도 그 거대한 몸집에 긴 흰 수염을 한 채로 메인 스트리트를 순찰하면서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캘리코에 남은 이야기가 다 이렇게 으스스한 유령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엔 마을의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전설을 만나보시죠. 캘리코엔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전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 우편 배달견 도시입니다. 도시는요, 1885년에 캘리코 우체국하고 근처 광산을 잇는 3마일, 그러니까 약 5km나 되는 거리를 매일 달렸대요. 자기 몸에 꼭 맞는 우편 가방을 메고요. 발을 보호하려고 가죽 신발까지 신었죠. 전해지는 얘기로는 광부들이 우편을 빨리 배달해주는 도시가 너무 고마워서 매일 밤 스테이크를 사줬다고 합니다. 정말 귀엽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한 마을이 사라지면 그 이야기는 과연 누가 전하게 되는 걸까요? 역사가들이 기록한 사실? 월터너트 같은 사업가의 비전? 아니면 떠나기를 거부한 영혼들의 속삭임? 만약 여러분이 캘리코에 직접 가보신다면 이 세 가지 목소리 중에 과연 어떤 이야기에 가장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